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전례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8월 408억 원의 이적료로 LAFC에 합류한 손흥민과 3년 연속 20골 도전 중인 부안가, 이 두 선수를 두고 미국 언론은 치열한 에이스 경쟁을 예상했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vs MLS 득점왕 후보. 과연 누가 진짜 간판이 될 것인가? 수십 개의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부안가는 메시를 넘어서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6경기에서 나온 17골을 오직 이 두 선수만이 합작했고 3년간 득점왕에 집착하던 부안가가 이제 팀 우승이 최우선 목표라며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언론이 만들려던 경쟁 구도는 산산조각 났고 대신 한 선수의 인생 철학까지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과연 손흥민은 부안가에게 무엇을 보여줬고 어떻게 그의 3년 꿈을 바꿔놓았을까요? 그 내용을 같이 들어보시죠. 2025년 8월 15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손흥민이 도착했습니다. 408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LAFC에 합류한 순간이었죠. 공항 로비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들어 환호성을 질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외치는 함성이 공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토트넘에서 14년을 보낸 33세 베테랑에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표정에는 설렘보다 무거운 부담감이 먼저 드러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이 처음으로 LAFC 훈련장 문을 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드니 부안가와 첫 대면이 이루어졌어요. 키 180cm의 단단한 체격의 부안가는 혼자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MLS 득점왕, 2024년 21골로 팀을 이끈 간판 스트라이커였죠. 올 시즌 목표는 단 하나, 리오넬 메시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두 선수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제룬돌로 감독이 전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 부안가는 중앙 스트라이커로 배치됐죠. 감독은 이 두 선수의 조합이 MLS를 뒤흔들 거라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부안가의 얼굴에는 밝은 기대감보다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그 이유가 명확해졌죠. 부안가는 패스보다 슈팅을 선택했고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어줘도 혼자 돌파를 시도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샤워실에서 미드필더 티모시 틸만이 손흥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부안가는 3년 동안 득점왕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얘기였어요. 올해는 메시를 꼭 넘어서고 싶어 하는데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조금 예민해진 것 같다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손흥민이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에는 이미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져 있었어요. 손흥민 대 부안가, LAFC의 진짜 에이스는 누구인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MLS 득점왕 후보의 충돌. 누가 더 많은 골을 넣을 것인가? 미국 언론은 두 선수를 노골적인 경쟁 구도로 몰아가고 있었죠. 손흥민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서 부안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답했어요. 부안가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미디어데이가 찾아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손흥민과 부안가를 향해 집중됐어요.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3년간 득점왕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당신이 와서 내 기회가 줄어드는 건가요? 부안가의 내면을 파고드는 질문이었죠.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누가 골을 넣든 상관없다고요. 부안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부안가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긴장으로 경직돼 있었죠. 3년 동안 홀로 팀을 짊어지고 달려온 선수였습니다. 득점왕이라는 목표에 모든 것을 걸었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들어온 겁니다.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복도, 손흥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에 붙은 대형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안가가 골을 넣고 환호하는 사진이었죠. 하단에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포스터를 오래 응시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은 경쟁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훈련은 순조로웠지만 부안가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부안가는 혼자 앉았고 훈련이 끝나면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동료들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죠. 누구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LAFC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지만 그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2025년 8월 24일 손흥민의 MLS 데뷔전이 열렸습니다. FC 댈러스와의 원정 경기였죠. 경기 시작 6분 만에 손흥민이 프리킥을 리어포스트 구석으로 꽂아 넣었어요. MLS 데뷔골이었습니다. BMO 스타디움에 모인 2만 2천 명의 관중이 환호했고 벤치에서 동료들이 일제히 뛰쳐나왔죠. 하지만 부안가는 박수만 보냈을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부안가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경기는 LAFC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총 8개의 키패스를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어요. 경기 후 기자회견장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손흥민에게 질문을 쏟아냈죠. 데뷔골 소감, 팀 적응 과정, 앞으로의 목표. 부안가는 회견장 구석에 앉아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국 언론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ESPN은 손흥민의 데뷔골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MLS 첫 경기에서 즉각 임팩트 제목의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사 중간에 부안가와의 비교 분석이 등장했어요. 지난 시즌 부안가의 데뷔골은 5경기 만에 나왔다는 내용이었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LAFC의 새로운 에이스는 누구인가? 제목 아래 손흥민과 부안가의 얼굴이 나란히 실렸어요. 득점 능력, 어시스트, 드리블 성공률을 항목별로 비교한 표까지 첨부됐죠. 기사는 두 선수가 비슷한 공간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LA타임스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부안가의 과거 인터뷰를 다시 끄집어냈어요. 시즌 전 부안가가 득점왕이 목표라고 말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손흥민 합류 이후 부안가의 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전직 MLS 선수의 코멘트가 실렸어요. 두 선수 모두 공을 많이 원하는 스타일이라 조율이 쉽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었죠. 9월 1일 샌디에이고 FC와의 홈 경기가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선발로 나섰어요. 경기 내내 활발하게 움직이며 기회를 만들어냈죠. 후반 33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가마차기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골대를 강타하고 튕겨 나왔어요. 손흥민은 잔디에 주저앉아 아쉬워했죠. 경기는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격수는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데 골대를 맞힌 골이 들어가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두 분 중 누가 더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하세요? 득점왕은 누가 될까요?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팀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부안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라커룸으로 향했죠. 카메라가 그 뒷모습을 따라갔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훈련장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를 조심했어요. 손흥민과 부안가가 같은 공간에서 훈련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죠. 전술 훈련 중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안가는 그 공을 받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체룬돌로 감독이 휘슬을 불며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때였습니다. 티모시 틸만이 부안가 옆에 앉았어요. 조용히 물었죠. 괜찮냐고요? 부안가는 대답 대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의 득점 순위가 떠 있었어요. 메시 22골, 부안가 1+골. 10골 차이였죠? 그날 저녁 SNS에서 팬들 간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 팬과 부안가 팬이 서로 자기 선수를 옹호하며 설전을 벌였어요. 누가 더 팀에 기여하는가? 누가 더 중요한가? LAFC 공식 계정 댓글란이 전쟁터가 됐죠. 구단 관계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9월 14일 산호세 어스퀘이크스 원정 경기가 다가왔습니다. 출국 전날 훈련에서 부안가가 슈팅 연습에 몰두했어요. 30분 넘게 골대만 향해 공을 차댔습니다. 손흥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부안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득점왕을 향한 집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념이 팀을 위한 것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언론이 만들어낸 경쟁 구도는 이제 팀 안까지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9월 14일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의 원정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리바이스 스타디움에는 1만 8천 명의 관중이 들어찼죠. LAFC는 연패를 끊고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부안가는 중앙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 전 라커룸에서 부안가는 혼자 앉아 골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메시와의 득점 격차 8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전반 15분 첫 결정적 기회가 왔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어요.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죠.
손흥민은 빠른 드리블로 두 명을 모두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골대까지의 거리는 12m, 각도도 완벽했어요.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죠. 모두가 손흥민의 슛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슛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을 힐끔 봤어요. 부안가가 완벽한 프리 상태로 서 있었죠. 수비수가 한 명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주저없이 패스를 내줬어요. 정확한 그라운드 패스가 부안가의 발 앞으로 굴러갔죠. 부안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슛을 날렸죠.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골이 터지자 동료들이 부안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안가는 환호하지 않았어요. 손흥민을 바라봤죠. 손흥민은 엄지를 치켰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안가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런 완벽한 찬스에서 패스를 선택했을까요? 후반 28분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을 얻어냈어요. 페널티 박스 정면, 거리 20m였죠. 손흥민의 특기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공을 부안가 쪽으로 밀었어요. 부안가가 슛을 시도했고 골키퍼가 겨우 막아냈죠.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다시 어시스트를 시도했습니다. 부안가에게 정확히 연결됐지만 헤딩슛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어요. 경기는 1대0 LAFC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5개의 키패스와 2개의 빅찬스 메이킹을 기록했어요. 드리블 성공률 100%였죠.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을 받았고 경기 직후 MOM에 선정됐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손흥민과 부안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첫 질문은 손흥민에게 향했죠. 왜 확실한 득점 기회에서 패스를 선택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나는 득점보다 팀 승리가 중요해요. 부안가가 더 좋은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질문이 부안가에게 넘어왔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죠. 부안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요.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부안가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부안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슛을 안 쐈냐고 물었죠.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안가는 유럽에서도 충분히 통할 선수라고, 그런 선수와 함께 뛸 수 있어서 기쁘다고요. 부안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온 부안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동안 득점왕만을 꿈꿔왔어요. 메시를 넘어서는 게 유일한 목표였죠. 그런데 손흥민은 자신의 골보다 동료의 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했던 선수가요. 부안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다음 날 훈련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손흥민과 부안가의 조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티모시 틸만은 둘의 케미스트리가 좋아 보인다고 말했죠. 체룬돌로 감독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안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득점왕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손흥민처럼 팀을 먼저 생각하라는 건가요? 3년간 지켜온 목표를 바꿀 수 있을까요? 훈련을 마치고 샤워실로 향하는 부안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흥민의 헌신이 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LAFC는 2경기를 치렀습니다.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홈 리턴 매치였죠. 첫 경기에서 손흥민이 MLS 첫 해트트릭을 폭발시켰어요. 전반 2분 선제골, 16분 추가골, 후반 37분 마무리골까지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4대1 대승이었죠. 하지만 부안가는 2경기 연속 무득점이었어요. 슈팅 기회는 있었지만 번번이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 분위기는 환했습니다. 동료들이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축하했죠. 하지만 구석에 앉은 부안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손흥민이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분명 골이 나올 거라고요. 부안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조바심이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미국 언론이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ESPN은 부안가 주춤, 손흥민 독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최근 3경기 득점을 비교한 그래프가 실렸죠. 손흥민 5골, 부안가 1골.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더 날카로웠어요. 부안가의 득점 가뭄이 손흥민 합류 이후 시작됐다고 분석했죠. LA타임스는 통계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손흥민이 오면서 부안가의 터치 수가 경기당 평균 15회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슈팅 기회도 경기당 6회에서 4회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죠. 기사는 두 선수의 스타일이 겹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손흥민 팬들은 팀 승리에 기여하는 진짜 에이스는 손흥민이라고 주장했어요. 부안가 팬들은 3년간 팀을 이끈 레전드를 존중하라며 반박했죠. LAFC 공식 계정 댓글란이 또다시 전쟁터가 됐습니다. 구단은 중재 댓글을 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훈련장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부안가는 훈련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혼자 슈팅 연습을 했어요. 골대를 향해 쉬지 않고 공을 차댔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도착해 옆에서 함께 연습하자고 제안했어요. 부안가는 괜찮다며 거절했죠. 저녁 훈련이 끝나고 부안가는 라커룸에 홀로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득점 순위를 확인했어요. 메시 22골, 부안가 3골. 격차가 3골로 벌어졌죠. 시즌 남은 경기는 5경기뿐이었습니다. 부안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죠. 9월 25일 팀 미팅이 열렸습니다. 체른돌로 감독이 전술 변경을 발표했어요. 손흥민과 부안가의 투톱 시스템이었죠. 두 선수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감독은 이 조합이 서부 컨퍼런스를 흔들 거라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부안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복도에서 틸만이 부안가를 불렀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부안가는 대답 대신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메시는 22골인데 난 19골. 손흥민이 와서 내 기회가 줄어드는 건가? 틸만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부안가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부안가는 집에서 혼자 과거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2023년 득점왕에 오른 순간, 2024년 29골을 넣고 환호하던 장면들이었죠. 3년 동안 오직 득점왕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메시를 넘어서는 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찬스에서 패스를 선택하던 모습,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부안가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팀을 위해 뛰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 기록을 위해 뛰고 있는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안가는 훈련장에 홀로 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골대 앞에 서서 공을 바라봤죠. 3년간 쌓아온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와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손흥민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요? 부안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골대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9월 18일,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이 MLS 첫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전반 2분, 16분, 후반 37분 3차례 골망을 흔들었죠. 특히 마지막 골은 특별했어요. 역습 상황에서 부안가가 완벽한 득점 찬스를 잡았습니다. 골키퍼와 1대1, 빈 골문이 열려 있었죠. 모두가 부안가의 슛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부안가는 슛을 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을 힐끔 봤어요. 손흥민이 함께 달려오고 있었죠. 부안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메시와의 격차 3골, 득점왕의 꿈 3년간의 집착.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의 얼굴이 떠올랐죠. 완벽한 찬스에서 자신에게 패스를 주던 모습이었습니다. 부안가가 패스를 내줬습니다. 정확한 그라운드 패스가 손흥민에게 연결됐어요. 손흥민이 간단히 밀어 넣었죠. 골이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고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달려들었어요. 손흥민은 먼저 부안가를 찾았습니다. 달려와서 꽉 안아줬죠. 부안가는 그 품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부안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하길 원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소니의 플레이를 보며 깨달았어요. 득점왕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간 득점왕만을 외치던 부안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손흥민이 옆에서 부안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부안가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9월 22일 리턴 매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BMO 스타디움 홈 경기였어요. 22,000명의 관중이 손흥민과 부안가의 이름을 연호했죠.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14분 솔트레이크가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0대1로 뒤지는 상황이었어요. 전반 추가 시간 1분 LAFC의 방역의 기회가 왔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어요. 수비수 3명이 달라붙었죠. 손흥민은 화려한 힐 패스를 뒤로 내줬습니다. 부안가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안가는 받자마자 논스톱 슈팅을 날렸죠.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동점골이었어요. 골을 넣은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죠. 카메라가 그 장면을 클로즈업했어요.
부안가가 손흥민의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었죠. 전반 추가 시간 3분 2분 만에 또 골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손흥민이었어요. 왼쪽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쏘아 올렸죠. 2대1 역전 골이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두 선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후반전은 부안가의 동무대였습니다. 후반 27분 손흥민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후 뒷공간으로 침투했어요. 앤드류 모란의 패스를 받아 골을 넣었죠. 후반 42분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해트트릭이었어요. 최종 스코어 4대1 LAFC의 완승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부안가가 그라운드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손흥민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안가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죠.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날 해트트릭으로 부안가는 시즌 22골을 기록했습니다. 메시와 동률이었어요. 그리고 MLS 역사상 처음으로 3시즌 연속 수루골을 달성한 선수가 됐죠. 하지만 부안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득점왕이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부안가가 말했어요. 신기록보다 팀 승리가 기쁘다고요. 손흥민과 함께 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죠. 3년간 꿈꿔온 득점왕 대신 팀 우승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라커룸으로 돌아온 부안가는 손흥민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3년 동안 혼자 달려왔다고, 득점왕만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하지만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팀이 이기면 개인 기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부안가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날 밤 MLS 공식 홈페이지가 발표를 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산호세전 부안가, 솔트레이크 원정전 손흥민, 솔트레이크 홈전 부안가. MLS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었죠. 미국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다는 분석 기사가 쏟아졌어요. 부안가의 마음속에서 3년간의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9월 28일 세인트루이스 시티와의 원정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에너자이저 파크에는 1만 5천 명의 관중이 들어찼죠. LAFC는 4연승을 노리고 있었어요. 손흥민과 부안가는 투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 전 라커룸에서 두 사람은 주먹을 맞부딪혔죠.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전반전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모두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어요. 세인트루이스의 수비가 견고했죠. 전반 추가 시간 2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재빠른 드리블로 수비수 2명을 제쳤어요. 그리고 왼발 슛을 날렸죠. 공이 골망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1대0 손흥민의 선제골이었어요. 후반 18분 손흥민이 또다시 골을 넣었습니다. 내 페널티 박스 안에서 6명의 수비수가 달라붙었어요. 공간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절묘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2대0이었어요. 해트트릭이 눈앞이었죠. 후반 23분 LAFC의 결정적 기회가 왔습니다. 부안가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했어요. 상대 수비수 파델포드가 부안가를 잡아당겼죠. 부안가가 넘어졌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어요. 페널티킥이었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죠. 부안가가 일어나 공을 집었습니다. 손흥민에게 걸어갔어요. 공을 내밀며 말했죠. 네가 차라고 해트트릭을 완성하라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안가에게 공을 다시 밀어줬어요. 메시를 따라잡아야 할 사람은 부안가라고, 득점왕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죠. 두 사람이 서로 공을 밀며 양보했습니다. 부안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년간 득점왕만 생각하며 달려왔던 자신에게 손흥민은 여전히 동료의 꿈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안가가 공을 다시 손흥민에게 건넸어요. 손흥민도 또다시 거절했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심이 VAR 체크를 요청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한 주심이 페널티킥을 취소했어요. 파델포드의 반칙이 박스 밖에서 일어났다는 판정이었죠. 페널티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양보의 장면은 모든 카메라에 담겼어요. 경기는 3대0으로 끝났습니다. 부안가가 후반 추가 시간에 쐐기골을 넣었죠. 손흥민 2골 1도움, 부안가 한 골의 활약이었어요. LAFC는 4연승을 달성했고 서부 컨퍼런스 4위로 올라섰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 순간이었죠.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부안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자들이 페널티킥 양보 장면에 대해 물었죠. 부안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간 득점왕만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우승 트로피가 진짜 목표예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안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손흥민을 보며 배웠다고, 개인 기록은 팀이 이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메시를 넘어서는 것보다 LAFC의 우승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MLS 공식 홈페이지가 특별 발표를 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LAFC가 기록한 17골이 모두 손흥민과 부안가의 합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손흥민 8골 3도움, 부안가 9골. MLS 역사상 이전 최고 기록인 15골을 넘어선 신기록이었죠. 기사 제목은 역사적인 듀오였습니다. ESPN이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조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전문가들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평가했죠. 한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를 완성하는 파트너십을 보여줬다고요. 라커룸으로 돌아온 부안가는 손흥민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고백했어요. 사실 팀을 떠나고 싶었다고, 혼자 분전하는 게 지쳤다고요. 하지만 손흥민이 온 후 모든 게 바뀌었다고 말했죠. 이제는 LAFC에서 우승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날 밤 부안가는 집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시즌 전에 적어둔 목표였어요. 첫 줄에는 득점왕이라고 적혀 있었죠. 부안가는 펜을 들었습니다. 득점왕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적었습니다. MLS컵 우승. 부안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간의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죠. 9월 30일 아침 미국 언론이 일제히 논조를 바꿨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경쟁 구도를 부추기던 매체들이었죠. ESPN은 톱페이지에 손흥민과 부안가의 포옹 사진을 실었어요. 제목은 경쟁이 아닌 협력이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서로 양보하던 장면을 동영상으로 반복 재생하며 분석했죠. 해설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파트너십을 보여줬다. 스튜디오 전체가 박수를 보냈어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8페이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6경기 17골 합작을 집중 조명했어요. 기사는 두 선수가 어떻게 MLS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지 상세히 분석했죠. 이전 최고 기록인 15골을 넘어선 신기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듀오가 플레이오프에서 더 무섭다고 전망했어요. LA타임스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부안가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죠. 3년간 득점왕만 추구하던 선수가 팀 우승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는 손흥민의 리더십이 한 선수의 철학까지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의 인터뷰도 실렸죠. 진짜 리더는 경쟁이 아니라 동료를 성장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MLS 공식 홈페이지가 특별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를 역사적인 듀오로 지정한 겁니다. 3경기 연속 해트트릭, 6경기 17골 합작, 서로를 위한 양보까지. 모든 기록을 나열하며 두 선수를 찬양했죠. 홈페이지 메인에는 흥부 듀오라는 별명이 대문짝만하게 걸렸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 설전을 벌이던 팬들이 하나가 됐어요. 손흥민 팬과 부안가 팬 모두 두 선수의 우정을 칭찬했죠. LAFC 공식 계정에 댓글란은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페널티킥 양보 영상은 5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LAFC 구단이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손흥민 입단 이후 구단 콘텐츠 조회수가 6배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340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구단 팔로워는 2배로 늘었고 언론 보도량은 3배가 됐어요. 손흥민 효과가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팀 성적이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전 LAFC는 서부 컨퍼런스 7위에 머물고 있었어요. 11승 8무 7패, 승점 41점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이 온 후 4연승을 달리며 14승 7무 8패, 승점 50점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서부 4위였어요. 불과 한 달 만의 변화였죠. ESPN FC는 MLS 파워랭킹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LAFC가 10위에서 6위로 4단계나 상승했어요. 분석 기사는 손흥민과 부안가의 시너지를 최고 요인으로 꼽았죠. 현재 가장 위협적인 공격 조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대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득점왕 경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부안가는 22골로 메시와 동률을 이뤘어요. 남은 경기는 5경기였죠. 하지만 부안가는 더 이상 득점왕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팀 우승이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득점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말했죠. 10월 1일 체룬돌로 감독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손흥민과 부안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감독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두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일 때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잘 연계하고 뒷공간을 파고든다고 분석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덧붙였죠. 글로벌 매체 포포2가 MLS 플레이오프 우승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1순위는 샌디에이고 FC였어요.
하지만 2순위에 LAFC가 올랐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후보에 없던 팀이었습니다. 기사는 손흥민과 부안가의 조합이 변수라고 분석했어요. 막판 일정에서 득점 생산 컨디션을 유지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도 나왔죠. 훈련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이제 형제처럼 지냈어요. 훈련 전후로 항상 함께 대화를 나눴죠. 식사도 같이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를 즐겼어요. 팀 전체가 하나로 뭉친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부안가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형제이자 파트너,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요? 댓글란은 따뜻한 응원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언론이 만들려던 경쟁 구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미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전설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탄생. 10월 2일 LAFC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4위, 승점 50점으로 포스트 시즌 티켓을 따낸 거예요. BMO 스타디움에서 확정 세레모니가 열렸죠. 22,000명의 팬들이 손흥민과 부안가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서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죠. 세레모니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기자들이 토트넘과의 차이점을 물었죠.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14년을 보냈지만 이런 팀워크는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LAFC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먼저 생각한다고 했죠. 이게 진짜 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가의 차례가 왔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시즌 전 팀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물음이었죠. 부안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라고, 혼자 분전하는 게 지쳤다고 인정했죠.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안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온 후 모든 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손흥민이 LAFC에 남는 이유가 됐다고 고백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흥민이 옆에서 부안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기자들도 침묵으로 두 사람의 우정을 존중했죠. 손흥민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이입니다. 이게 진짜 팀이에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실렸죠. 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LAFC 구단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입단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구단 콘텐츠 조회수가 6배 증가해 340억 회를 기록했죠. 팔로워는 2배로 늘었고 콘텐츠 노출수는 4배, 언론 보도량은 3배가 됐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손흥민 효과였어요. 더 중요한 건 팀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손흥민 합류 전 LAFC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어요. 각자 자기 기록을 위해 뛰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팀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과 부안가의 모습을 보며 배운 겁니다. 미국 축구 전문지 사커 아메리카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손흥민이 MLS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는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고 평가했죠. 팀 문화를 바꾸고 동료의 철학까지 변화시키는 진짜 리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의 진가라고 덧붙였어요. 10월 5일 손흥민과 부안가가 함께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LA 지역 청소년 축구 클럽을 방문한 거예요. 100명의 아이들이 두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손흥민과 부안가는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찼습니다. 시범 경기도 보여줬어요. 행사가 끝나고 한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선수가 되느냐는 물음이었죠. 손흥민이 먼저 대답했어요. 개인 기록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라고. 동료를 빛나게 하는 선수가 진짜 에이스라고 말했습니다. 부안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그게 자신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라고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손흥민과 부안가는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두 선수의 우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요. 미국 축구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죠. 그날 밤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는 메시지였어요. 손흥민이 와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죠. 득점왕보다 소중한 걸 배웠다고 썼습니다. 손흥민은 간단히 답장했어요. 자신도 부안가에게 배웠다고, 함께여서 행복하다고요. LAFC 훈련장에는 새로운 팀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개인이 아닌 팀, 경쟁이 아닌 협력. 손흥민과 부안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문구였어요. 선수들은 매일 그 슬로건을 보며 훈련장에 들어섰죠. 플레이오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FC는 서부 4위로 1라운드에서 5위 팀과 맞붙게 됐어요. 손흥민과 부안가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형제였고 파트너였고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이였죠. 미국 언론이 만들려던 경쟁 구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 선수의 헌신이 다른 선수의 꿈까지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5년 8월 408억 원의 이적료로 LAFC에 합류한 손흥민. 미국 언론은 3년 연속 20골 도전 중인 부안가와의 치열한 에이스 경쟁을 예상했습니다. 누가 진짜 간판이 될 것인가? 득점왕은 누구인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 기록보다 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득점 찬스에서 부안가에게 패스를 줬고 공개적으로 부안가를 칭찬했어요. 3년간 득점왕에만 집착하던 부안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부안가에게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솔트레이크전에서 완벽한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손흥민의 모습이 떠올랐죠. 부안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득점왕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이후 두 선수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3경기 연속 해트트릭, 6경기 17골 합작으로 MLS 역사를 새로 썼죠.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페널티킥을 서로 양보하는 장면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부안가는 3년간 지켜온 득점왕의 꿈을 내려놓고 팀 우승을 최우선 목표로 바꿨어요. 언론도 180도 태도를 바꿔 두 선수를 역사적인 듀오로 칭송했죠. LAFC는 7위에서 4위로 급상승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의 헌신이 한 선수의 인생 철학까지 바꿨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미국 축구 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진짜 에이스는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를 함께 빛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드라마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언론은 두 선수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손흥민의 헌신은 오히려 부안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3년간의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품게 만들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시즌에서 흥부 듀오는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주세요.